물론 이제 이번 주에 병원 가거든요. 정기 검진 결과 받으러. 벌써 2주째 못 간 거예요. 병원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병원에서 오라고 한 건데. 결과 궁금하기도 하고. 떨리세요? 담담.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막 몸이 막 이렇게 아파서 온 게 아니잖아요. 티가 나서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갑자기 쓰러졌거나 이러면은 뭐 아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고 최근 한 3, 4년 정도 된 거는 조금 좀 많은 피로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피로감. 몸이 항상 피로하고 회복이 잘 안 되고 근데 또 강의 가서 또 되게 밝은 에너지를 이게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 같거든요. 강의는 결국. 그리고 이제 방송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강연을 포프리를 안 하겠다고 한 게 그렇게 거의 한 4년을 했잖아요. 한 300개 정도를. 근데 이제 초등학생부터 아까 왜 거기서 포프리 쇼가 나와야 에? 아픈데 에? 즐거웠다며 하면서. 아니죠. 포프리쇼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죠. 보시는 분은 즐거울 수 있는데 포프리쇼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냥 즐거웠을 수가 없거든요. 포프리 계란 먹는 사람들은 좋죠. 아침마다 집 앞에다 배달해 주니까. 그렇지만 그 계란 한 알이 나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조직의 근데 남들이 보기엔 아이 뭐 계란 하나 갖고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제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세상의 모든 남한테 뭔가 조금 뭐 성과를 내고 박수를 받고 뭐 이러려는 모든 것에는 그게 있다라는 게 제가 조금 그렇게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3, 4년 전부터 느꼈던 피로감이 이제 정신적인 피로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최근에 육체까지 연결이 돼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그게 서로 연결인 것 같아요. 어제 사장님이 진짜 시계를 팔았어요. 롤렉스 시계를. 그리고는 그 판 돈에 엄청 큰 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차 살 때 보태시라고. 저는 그 순간 정말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구나라는 걸 강력하게 느꼈어요. 자, 돈을 쓰니까 마음이 오고 마음이 있으시니까 돈을 쓰고 자, 이게 순환이잖아요. 사장님은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쓴 거고 저는 돈을 받으니까 또 마음이 가게 되고 돈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돈?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돈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또 근데 이건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쓴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많이 정기적으로 쓰는 거. 그러면은 정말 관계가 긴밀해지는 거죠. 그거는 제 전문입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자한테 선물을 100만 원짜리 한 번 하는 것보다 10만 원으로 쪼개서 10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진짜. 저한테는 100만 원을 10번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더 좋은 관계를 낳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몸하고 마음이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막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몸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둘은 딱 이렇게 얽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제가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포프리쇼에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음대를 나왔잖아요. 음악대학에 들어가면은 되게 중요한 연주가 한 2번 있어요.
연주를 엄청 많이 네. 하겠죠. 근데 딱 두 번 꼽으라면 첫 번째 신입생 음악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3월에 이제 신입생들이 모든 교수님과 선배들 앞에서 자기의 노래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엄청 중요한 의미 있는 데예요. 그럼 이때는 부모들이 다 와요. 꽃다발 갖고 연미복 입고 뭐 이렇게 노래하니까. 그때 오셨었어요? 맞죠. 그게 근데 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 학생. 그게 비행기 값이 그게 이제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부모님이 내야 되는데 노래 들으려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맨날 서울에 오시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엄마 글 모르시죠? 아버지 귀 안 들리시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70 중반 되셨으니까 막 어디 한번 가는데도 무릎 아프신데 문제는 차가 없잖아요. 제가 차가 없고 학생이고 뭐 면허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모시러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만 부모님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몇 명이었어요 그때 이 박정원이? 동기 40명. 40명. 40명인데 다 오죠. 시골에서도 오시고. 예? 부모님이 없는 사람 아닌 이상은. 근데 제 동기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시고 뭐 이런 집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못 오셨죠. 제가 오시라고 말씀도 못 드렸어요. 이제 그런 사정을 다 아니까. 애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눈치가 좀 이렇게 생기면 내 집안 사정을 아는 애가 있고, 아, 우리 집은 이렇구나. 뭐,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내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졸업생 연주회 때가 있어요. 신입생 연주회, 졸업생 마지막 연주회. 네. 그때도 안 오셨죠. 못 오셨고. 왜냐면 그게 이제 저희 집에서는 좀 되게 버겁고 큰 일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또 오셔서 막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사실 물론 이제 졸업하고 학비를 제가 다 빚을 갚았거든요. 강의해서. 그래도 아버지가 일하셔서 이제 돈을 꿔가지고 그걸로 이제 학비를 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소리인데 그 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고, 엄마는 한번 듣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제 또 결정적으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노래 빼고는 다 잘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노래를 어머니에게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신 예쁘다고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그래서 제가 생긴 게 어떤 거냐면, 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게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연주하는 날, 그게 삶의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뭐 좀 안 좋습니다, 오십시오. 예?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좋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축하받고 내가 되게
힘들어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좋을 그 순간에 이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큰형하고 큰누나가 서울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3번 정도를 아팠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막 만나면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 내가 건강검진 있다고 이렇게 결과 안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와줄 만한 대상이 서로 아닌 거예요. 그런 관계가.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뭐 조금 뭐 제 딴에는 되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누나하고 친형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아 형제라고 해도 기대할 거 없다. 세상을 혼자 살아야 된다. 왜?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상처를 안 받으려고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학생 때. 그리고 이제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촬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 사실 저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 와서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 순간에 내가 이게 뭐 어떤 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건강검진 한번 저희가 하시죠. 이렇게 하려고 했고, 만약에 뭐 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의 모든 걸 리얼하게 소개하고, 그러니 우리 건강검진 또 받읍시다.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한다고 할 때 사장님이 아 그럼 나 그 전날 뭐 서울에 일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하루 더 있다 갈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한테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한 이틀 뭐 하루 반나절을 회사 하셔야 되는 분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 친형도 아니고, 근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나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엄청 따뜻하다 그 정도는 아니고 나 그 엄청 따뜻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돈도 줬는데 아니 돈 받을 때는 많이 따뜻했죠. 근데 그때는 정말 막 차에 히터 튼 것처럼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계속 삶의 결정적 순간에 혼자 다니던 아이가, 그게 축하받아야 될 때든 위로받아야 될 때든 누군가가 왔다고 막 우와 좋다 이렇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멋쩍은 세월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부담스러운 게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뭐 사장님 그냥 저는 혼자 가는 게 편합니다. 그냥 뭐 이게 뭐 죽을 병도 아닌데, 그리고 죽을 병이라고 해도 그냥 혼자 오는 게 편하고, 그냥 제가 그렇게 되면 이거나 좀 많이 좀 넣어주십시오 생각해서 저희의 관계를 네? 이랬을 텐데, 사장님이 오신다고 할 때 오늘 이제 신승환 배우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형 그러면 결과 나올 때 내가 갈게. 근데 그게 막 좋다 따뜻하다 감사해 행복해 이건 아니고,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게 한 80% 이상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건강검진 결과보다 더 놀라워요. 그리고 어쩌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의 건강검진 결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